도대체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1억을 모았는데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은 돈과 소득으로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계산 저도 동기부여 필요할 때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분들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집을 한번 매매해본 분들은 대충이라도 좀 계산이 되는데 한 번도 매매하지 않은 분들이나 관심이 아예 없는 분들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최소 막 9억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사실 알고 나면 계산하는 거야 너무 쉬워요. 저는 원래 부동산 계산기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 네이버 계산기도 괜찮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셀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100% 정확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2, 3년 정도 여기에 꼭 살고 싶다 하면서 목표로 했던 집이 있었는데요. 망원동이라는 동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망원동의 대장인 마포한강 아이파크를 저의 드림하우스로 꼽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8사가 평균 14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지도 보면 한강이랑도 진짜 가깝고요. 망원에 핫플이 좀 있잖아요. 맛있는 가게도 많고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우지도 않으면서 인프라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집을 풀 현금으로만 사진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대출을 끼죠. 또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대출 원리금 갚는 것보다 시세 차익이 그 기간 동안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출을 좀 최대한 끌어서 받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대출을 받을 때는 LTV랑 DSR이 정말 중요한데요. LTV는 쉽게 말해서 주택 가격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LTV 80%면 10억 집 기준으로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집의 가격은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가격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할까요? 주택의 판매가가 아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특히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일반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을 해요. 지금 보면 14억 3,750만 원이죠. 주택 가격, 보유 주택수, 지역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투기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총 4개의 구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된 LTV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무주택 기준으로 소득을 배제하고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70% 기준으로 10억 6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필요한 현금은 4억 3,1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희망편입니다. 이 집에 대해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알아본 거고, 문제는 사람이죠. 나에게도 그만큼의 대출이 허락이 될 것인지,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에 대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DSR이 기다리고 있죠. DSR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 소득과 내가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예요. 계산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뭐냐면요,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지금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금리가 평생 고정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은 그런 가계부채가 더 많아져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애초에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출 금리를 그만큼 올릴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더 빡세질 수 있어요. 네이버에 DSR 계산기를 치면 이렇게 금융 계산기가 나와요. 가정을 해서 써볼게요. 연소득은 4천만 원이고 주담대 금액은 10억 625만 원 필요한 거고요. 주담대 기간은 40년, 금리는 4.2%,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변동형으로 하고 계산. 자, 그러면 DSR이 130.65%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대출을 못 받아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 소득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는 그 금액을 낮추거나. 연봉 4천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40% 이내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담대 2억 6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살고 싶은 그 위시 집은요, 11억 7,7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또 따로 있잖아요. 월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담대를 풀로 받기 위해서 제가 얼마를 벌어야 되냐? 바로 1억 6천을 버는 사람이어야 제가 말씀드린 그 주담대가 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SR이 38.41%가 되면서 한 달에 43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값 계산을 해보실
때 이것도 꼭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복비 들어가고요. 등기 칠 때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고요. 주담대 법무사비도 발생하죠. 다른 건 뭐 자잘자잘하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복비랑 취득세는 특히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나와요. 취득세만 해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3.3%니까 제가 사고 싶었던 집 기준에서는 4,743만 7,5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비는 또 12억 이상 집이라 상환율 0.6%로 계산을 해보면 862만 5천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더해도 벌써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집값만 보고 계산을 할 게 아니다. 부대 비용은 부동산 계산기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중개보수 요율표는 여기 남겨둘 테니까 보고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돈을 한 2억 정도 이상 모을 때 더 쓰고 싶고 이 정도면 내 나이에 꽤나 잘 모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살짝 해이해지고 풀리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구나. 정신 차리자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뿅아리들도 내가 자꾸 돈 쓸 궁리를 하고 싶다면 호갱노노를 켜서 내 위시 아파트가 어디일지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해보세요. 진짜 그 집을 당장 진짜 매매할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은행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고 정확한 소득을 넣고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